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추워졌죠? 예, 갑자기 좀 추워졌고, 줌으로 들어오신 어머님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래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만 하려다가, 워낙 요청이 많으셔서 줌으로도 오늘은 그 설명회를 열었고요. 오늘 특별히 강사님은 하정용 선생님이시라고 아시는 선생님, 어머니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원장으로 오면서 정말 잘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저희 하정용 선생님을 이쪽으로 모셔왔다라는 게 정말 너무 다행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들한테 좋은 선물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엘리트에서는 설명회를 한 번 하셨지만 저희 중등문과학에서는 한 번도 설명회를 하신 적이 없으셔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앞에서 일단 하정용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리우스 그 익스플로링과 엘리트 담당을 하고 있는 원장 임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의 주 연사이신 하정용 선생님 모셔서 재미난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과학 설명을 맡은 하정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중학교 과정만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뭐 이제 입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이제 중학교 과정이 어떻게 변할 거고, 시리우스에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전체적인 이 중등과학 파트, 뭐 여러 가지 시리우스에서 과정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맡는 이 파트는 중등과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중등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다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고요. 자, 오늘 크게 목차는 첫 번째 이제 개정 과학 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내용적으로는 뭐 아주 크게 변한 건 아닌데 약간 좀 순서상, 위치상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니면 뭐 6학년부터 뭐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게 조금 베스트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학기부터 시작되는 시리우스의 중등과학은 이제 뒤쪽에 이제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첫 번째 이제 개정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 파트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새로운 2022 개정 과학은 뭐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5가지 파트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물리 파트, 그 다음에 화학 파트, 그 다음에 생명과학 파트,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하나로 아우른다기보다는 고등학교보다는 통합적인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뭐 우리 과학과 미래, 뭐 과학과 나의 미래 같은 이런 통합 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큰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 요번에 2022 개정 중등 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모험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뭐 위에서 뭐 내려오고, 뭐 고등 파트에서 내려오고, 뭐 초등에서 올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요것들은 잠깐 뭐 크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요번에 올라가는 중학교 1학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애들이 조금 불쌍한 애들인데, 가장 어려운 중학교 과학 교과 과정을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마무리를 쫙 쓰면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5년도 보시면 제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리긴 하는데, 자, 2025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이 새로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달부터는 고등학교도 새로운 교과서, 중학교도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제 중5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2026년에도 중2 새 교과서, 그 다음에 고2 새 교과서, 그 다음에 이제 2027년이면 전체 교과서가 완전히 싹 2020 개정 교과로 바뀌는 마지막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또 쓰고 또 개정 교과가 되고 있겠죠.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가장 간단한 개념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큰 변화 없다? 근데 이거는 요게 중요하다. 2025년부터 중1, 고1이 새 교과 과정이 들어간다. 이제 수능에 나오는 통합과학도 이제 올해부터다. 라고 이렇게 올해부터 배우는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애들부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반적인 걸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존의 교육과정은 1학년 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배웠던 아이들이죠. 이게 직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물화생지가 이렇게 섞여 있고 통합 파트가 이렇게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파트를 빼면 1학년 내내 한 6가지 단원 정도만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단원 솔직히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요 정도라서 1학년 아이들의 좀 기준이 좀 공부하는 비중이 좀 쉬웠습니다. 적응할 만하고 공부할 만하고 시험 때는 물론 뭐 학교마다 뭐 2학기 거 나오는 학교도 있고 뭐 1학기 거 가지고 나오는 학교도 있고 뭐 다양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충분히 할 만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1학년 파트였고요. 2학년은 정말 숨 쉴 틈이 없습니다. 숨 쉴 틈이 여기 보시면 여기 통합 파트 하나 빼고도 빼곡하게 8단원입니다. 근데 이 8단원 중에서도 단 하나도 쉬운 단원이 없어요. 가장 그나마 조금 숨 돌릴 수 있는 단원이면 여기 있는 요 식물과 에너지 파트 정도는 조금 수월하게 나가는데 나머지는 뭐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이제 새롭게 올라가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애들은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가지고 갈 텐데 중간고사 때 여기 1단원에 이제 뭐 물질의 구성, 화학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 원소 외우고 이온 외우고 뭐 불꽃색 외우고 정말 정신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기와 자기에서 뭐 우리가 뭐 검전기도 배우고 뭐 저항의 뭐 직렬 연결, 경렬 연결해서 전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1, 2단원 이렇게 걸리면 중간고사 때 정말 과학만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뭐 태양계 지구과학은 쉽느냐? 이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2학기 때 되면 정말 여기는 너무너무 소화, 순환, 호흡, 배설해서 정말로 난이도가 높아져서 2학년 때는 아이들이 정말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파트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 그거를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행히 요게 올해가 마지막이다. 요게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파트는 여기는 이제 물화생지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파트 중에서 가장 안 변할 파트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는 통합 파트 하나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기존입니다. 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험에 있어서의 내신 대비의 난이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네, 2학년이 뭐 압도적으로 자, 어머님 여기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자, 이거 지우실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하고 있는데 낙서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셨나 본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이도는 여기 있는 2학년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기말 4번 시험 보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유인 파트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2학년 때는 학교별로 서술형을 올 서술형으로 가는 학교들도 현재는 살짝 늘고 있고 아니면 올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한 30에서 40%까지의 서술형으로 가는 파트도 많아서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서술형을 보는 학교들은 당장 이게 입시에 그렇게 막 점수가 막 반영되고 하지 않으니까 좀 여유롭게 선생님들이 채점을 이렇게 좀 해주십니다. 애들이 좀 1학년이기도 하고.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그런 채점 기준이 굉장히 빡빡해져서 서술형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정말 글을 좀 제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단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제대로 글처럼 쓰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2학년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 난이도가 물론 여기도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뭐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2학기 때는 우리가 시험을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공부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여기는 좀 진로나 그런 쪽으로 탐색하는 파트가 있기도 하니까 이 앞쪽 부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도 2학년보다는 3학년이 약간은 숨돌릴만 하다. 그리고 1학년이 가장 쉬웠던 파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개정교과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여기 있던 과학 기술 쪽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앞부분으로 탁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으로 탁 튀어나와서 이 파트는 저도 인강을 찍고 몇 번 수업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여기 있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전체 모든 파트 중에서 여기가 가장 변화한 내용이 많은 파트입니다. 자,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파트고 요 가장 많은 파트에서는 그냥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냥 쑥쑥 넘어가는 그런 파트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볼 때
그 다음 내가 보고서를 쓸 때, 그 다음 내가 아이들과 조를 짜서 실험을 할 때 나오는 그 모든 기본 내용을 이번에는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강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뭐 변화해야 될 조건,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여기서 미리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측정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고를 할지, 그 다음에 뭐 더불어 사는 삶,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시험 문제는 뭐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지언정 수행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파트다. 그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물의 구성도 조금 요 파트가 변하기는 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이건 뒤에서 변화 파트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자, 요게 조금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열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한번 보시면 2학년 가장 마지막에 있던 열과 우리 생활 파트가 1학년으로 이렇게 싹 내려왔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빠지긴 했는데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물질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힘이 그대로 2학기 쪽으로 넘어가고, 순서는 어차피 선생님대로 따로 이렇게 설명하실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성질이 그대로 내려왔고, 자, 그 다음에 3학년 때 좀 있던 난이도 높은 지구과학 파트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좀 아이들이 할만한, 그래도 나중에 공부 막 하다 보면 막 원소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 다음 뭐 여기 있는 전기도 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 뒤를 딱 떠올려 보면 가장 할만했던 게 그냥 여기 우리 돌 외우기, 그냥 화성암 외우고 이거 했던 때가, 그때 외우라고 그러면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때 나중에 선생님 그때가 가장 행복했네요 이렇게 했던 때인데, 근데 그게 그 나름 쉬웠던 지구과학이 이게 뒤로 올라가고 어려웠던 태양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과학과 인류에서는 과학적 탐구 방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과학적 탐구 방법,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삶과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어우러서 사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 이제 학생들의 소양을 다루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 나 혼자 잘난 척하고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좀 더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생물의 구성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기존에 없던 파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원래는 동물 따로, 식물 따로 이렇게 돼 있던 걸 하나로 합쳐서 한 단어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거, 그걸 잘 봐주시면 되고,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리우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게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럼 우리 아들 딸은 시리우스 다니면서 예전에 이걸 미리 배웠었는데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변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미 어머님의 자제분들, 시리우스를 다니셨던 어머님 자제분들은 같이 배웠다는 거,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같이 미리 배웠고, 우리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비교까지도 같이 우리가 배워놨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교재를 이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대비가 미리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구성 단계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동물의 구성 단계와 함께 식물의 구성 단계도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미리 배워봤었다, 왔었다, 이렇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셨더라도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음 단계도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학년에서 내려왔던 열 파트입니다. 자, 이 열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내용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조금 계산 파트에서 어려워했던 비열이나 열량 계산을 더 이상 다루지 않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이제는 Q는 CM 델타 T 해서 이런 식을 쓰진 않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이런 계산 문제가 1, 2년 동안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가르치셨던 관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계속 나눠줬던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프린터 같은 것들, 기존에 사용했던 프린터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비열이나 열량 계산을 현재는 이렇게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이걸 지워주시기 위해서 출동을 하셔서 성공을 하면 계속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수가 없구나. 네. 이게 뭐의 잔일까요? 가은이가 살짝 바꿔. 이제 안 넘어가요. 그거. 안 넘어가는데. 일단 하고 계신 다시 들어보고. 아, 엄마 안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여기 있는 물질의 상태 파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뭐 큰 변화는 뭐 전혀 없고요. 다른 단원에 있었던 확산과 증발의 입자운동 부분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설명하기 쉽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라 요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 파트 계산이 빠진다는 거에서 2학년 거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약간 난이도는 좀 낮아졌다. 계산 파트는 많이 빠져서 아이들이 좀 이제 정량적이 아니라 조금 좀 정성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변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 아니라 말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다는 사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작용이 여기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힘의 평형과 조건이라는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나란한 힘의 합력 정도를 이렇게 배우는 뭐 여러 가지 뭐 힘이 나란할 때, 힘이 나란하지 않을 때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작용, 반작용 같은 그런 개념, 작용, 반작용이라고는 부르진 않지만 우리가 바닥에 물체를 이렇게 떠받치는 힘 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알자인의 0이 아닐 때 물체의 운동 상태 변화 같은 것도 들어와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하기는 했다. 근데 기본은 우리가 여러 가지 힘, 뭐 부력, 마찰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요것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시리우스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배울 때는 이미 합력, 알자임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물체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F1만큼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같이 오른쪽으로 F2만큼의 힘을 주면 이 두 힘은 한 사람이 이렇게 힘을 합친 거랑 똑같다. F1이 이렇게 요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F2가 요만큼 이동해서 한 사람이 이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긴 것과 그 힘의 효과가 같다라고 이미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건 어머님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이게 바로 여기서 새로 추가된 여기 있는 나란한 힘의 합력 파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혹시 나중에 딥하게 혹시 교육과정이 변하거나 아니면 고등 연계과정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충격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나란한 힘 말고도 조금 이렇게 나란하지 않은 힘의 합력 같은 경우도 미리 이렇게 살짝 배워놓고 있으니까 너무 그 뭐 올라가는 과정이나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우리가 미리 같이 이렇게 배워놓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파트인데,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를 구분해서 배우지만 2학년 때처럼 아주 그 뭐 자세한 특징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여기선 얘기는 했는데, 이거 아까 잠깐도 드려보면 예전에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를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어떤 한 학교에서 지구과학 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파트에서 분명히 뭐가 빠졌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뭐 판의 경계해서 뭐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화산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파트를 분명히 뺐습니다. 교육부에서 빼라라고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2018년도에 그 교과 개정하고 시험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그 과정을 시험 문제까지도 내셨어요. 근데 그 교과서에 있는 걸 어떻게 내느냐? 프린트로 주신 거죠. 프린트로 주고 그 프린트를 보고 그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문제를 내셨다. 근데 이게 1, 2년까지는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게 교육과정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다루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또 예전에 2학년 거 선생님이 또 자료를 또 그대로 이렇게 싹 학년 바뀌어서 쓰시는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겠다.
잠깐 동안은 이게 또 적응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당장은 너무 딱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도 조금 넓은 범위로 배워놓는 게 살짝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과정이 끝나면 자 2학년은 조금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 하나가 비었죠. 벌써 9단원에서 8단원으로 줍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앞에 이렇게 딱 내려오고 근데 여기 있는 물질의 특성도 해야 되고 좀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버거워요. 혼합물을 합치고 혼합물을 뭐 분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힘든 파트인데 이것도 앞으로 딱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아이들이 1학년 때 좀 해볼만 했다고 했던 우리 그 암석,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래도 예전처럼 빡빡하진 않구나. 할만하겠구나. 뭐 외울 게 뭐 여전히 많긴 하겠지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1학년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빛과 파동이 다시 이쪽으로 물리 파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구성이라고 했던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원소기호 외우고 뭐 이온 같은 거 외웠던 이 물질의 구성, 공결합, 이온결합 같은 그런 결합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슉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과 에너지에서 이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합성이 있는 파트고 여기가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양도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이들한테 잘 도움이 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바로 또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울 것도 어렵고 문제도 살짝 어렵게 나오고 양도 전체적으로 볼륨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기가 바로 그 뭐 어머님도 옛날에 왜 그 소화효소 외웠던 거 아밀라제 막 이런 거 외웠던 거 이제 아밀레이스로 이름 바뀌어서 막 외우고 그런 뭐 소화효소도 나오고 뭐 심장 어떻게 도는지 숨 어떻게 쉬는지 그 다음에 뭐 오줌 어떻게 배설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와 자기 앞부분에서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놨던 전기와 자기가 역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학년에서 솔직히 별과 우주는 이게 3학년 가장 마지막 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파트인 거 맞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현재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고3들이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지구과학을 했을 때 가장 킬러 문항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별과 우주입니다. 지구과학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우주 쪽이 들어가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여기서 굉장히 높아지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3학년 맨 마지막쯤에 있어서 이게 시험이 잘 보지도 않고 공부도 잘 하지도 않고 뭐 이래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데가 조금 많았던 파트인데 요게 지금 아래쪽으로 딱 내려와서 2학년 2학기 어쩌면 기말을 마지막을 장식할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맞아 보세요. 전기와 자기 그 다음에 별과 우주 요게 행복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마지막 가정에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시험 단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전히 2학년은 그래도 조금 좀 수월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여전히 있는 편이다라고 해야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빛과 파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전체적인 큰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종파라는 거 이렇게 뭐 파동이 이렇게도 움직이고 뭐 파동이 이렇게도 움직이는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조금 솔찬히 몇 개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여기서는 난이도가 크게 막 조정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파동하면 생각나는 횡파의 형태로 모든 걸 가리키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주기율표는 제가 직접 자랑하려고 만든 주기율표입니다.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기율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구리 같은 거 제가 원소 직접 118개 다 확인해서 이 색깔도 하나하나씩 다 찍어서 한번 변화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기 밑에 있는 것들 보시면 알겠고 여기 뭐 캘리포늄 같은 경우 뭐 1g에 300억 원 니네들이 캘리포늄을 1g 모을 수 있다면 그건 300억 원 이건 현재 암치료 같은 데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 유도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물질의 구성이라고 했던 파트에서 이제 이 주기율표가 다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주기 개념이 어느 정도 있다가 바뀌었다가 이번 개정교과에서 다시 양성자, 중성자와 주기율표를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기를 다시 외우도록 됐는데 대신 이제 조금 더 딥하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서 여기 뭐 반복적으로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런 주기성은 다루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요 주기성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모든 걸 배웁니다. 이 파트에서. 요번에 바뀐 과정에서.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주기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걸 녹여낼지
아니면 진짜 정말 선생님이 거기 나온 대로 정확하게 배제할지는 솔직히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약간 이쪽 파트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고 요거는 거의 뭐 고등학교 1학년 파트하고 거의 뭐 연관이 많이 되는 파트라 그래서 여기 물질의 구성 여기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소기호 확실하게 외워놔야 되고 원소기호 확실하게 이온도 확실하게 외워놔야 되고 외우지 않는다면 여기는 그냥 앞부분이 돌아가기가 점수 따기가 좀 어려운 파트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뒤쪽에는 이렇게 뭐 공유결합화합물, 이온결합화합물, 뭐 분자냐 분자가 아니냐, 내가 외워야 될 불꽃색, 앙금, 이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행평가로 봅니다. 어느 학교나 봅니다. 어느 학교나. 이온이나 이런 걸 수행평가로 보지 않는 학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미리 외워놓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건 구구단이다. 이걸 지금 외워서 잊어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고등학교 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차피 니네 수능 볼 때 이걸 또 할 테니 이거는 그냥 영원히 갖고 가는 거로 생각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 변기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 편안함을 느낄 때 이렇게 보면서 하고 아니면 뭐 식탁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요거는 근데 외울 만한 가치는 정말 있다. 과학적 난이도를 상당히 떨어뜨려주고는 있습니다. 막상 외우려면 양이 많아요. 근데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아니 얘들아 아니 이거 이거 외우는 게 힘들어? 니네 맨날 영어학원 가가지고 일주일에 막 단어 60개씩 120개씩 외우는데 물론 외우고 다음날 까먹긴 하지만 뭐 이게 힘들어? 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거 단어도 심지어 이거 2글자 3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힘드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외우는 건 그냥 모든 게 힘듭니다. 근데 요거는 영어 단어보다 조금 더 쓸모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와 자기 파트가 난이도가 이상한 쪽에서 살짝 하락했습니다. 전기와 자기 파트 할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저항이 나오고 전기 회로가 나오고 직렬 연결이라는 것, 병렬 연결이라는 것. 요즘 뭐 혼합 같은 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게 가지고 막 그거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번에는 직렬, 병렬 같은 그런 혼합 연결을 뺐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아직은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딱 이 지침에서 저항은 하나만 제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근데 내려와는 있지만 뭐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현재는 하나에 가지고 저항을 할 수 다루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이쪽 파트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에 전환하는 소비 전력은 3학년에 있던 에너지의 보존 파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합쳐진 내용이라서 그래도 전기와 자기 파트는 요거 하나만으로도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학년 과정을 이렇게 싹 마무리하면 이제 3학년 과정이 있는데 3학년 과정은 약간 조금 독특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들이 보시면서 아 이거는 뭐 좀 신기한데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자 3학년 과정은 나머지 애들이 다 내려오겠죠. 화학 반응의 규칙성, 그 다음에 기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수권과 여기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 2개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뭐 이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지구과학 2개가 이렇게 붙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과 에너지,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여기 또 생물이 2개가 붙었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2개가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위쪽의 파트라고는 우리가 솔직히 공부할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통합 파트 2개가 남아있는데 이 2개가 이쪽으로 완전히 빠집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3학년 2학기 때는 특별히 공부를 아주 타이트하게 시키지는 않겠다. 대신 여기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진로 진학 탐색학기라고 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뭐 니네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라 라고 해서 여유를 두고 내놓은 파트입니다. 그렇다고 또 만약에 여기가 시험 범위에 걸리면 쉬운 파트는 아니야. 정말 생뚱맞은 파트입니다. 이게 학원에서도 대비가 잘 안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뭐 맨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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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애가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요런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대요 라고 했는데 얘가 막 무시하고 뭐 야, 선생님 전 인성이 훌륭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걔가 96점을 딱 맞아왔는데 틀린 게 이겁니다.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상상도 아니면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에서 보여주셨던 지나갔던 PPT 어떤 한 장에서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나오면 대부분 출제를 안 하지만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엄한 곳에서 한두 문제 틀려서 내 점수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2학기 쪽이 전체가 다 붙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학년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화학반의 규칙성을 보면
여기는 이 지침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념의 추상성이 높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한테 뭐라고 딱 대놓고 과학적으로 딱 설명하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어렵다. 여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려면 다른 뒤쪽의 개념들이 필요한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건 3학년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좀 아이들이 좀 충분히 큰 다음에 배울 수 있도록 항상 3학년 왔다 갔다 고정이 되어 있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와 기후는 요 날씨와 기후는 3학년 요것도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았던 대기 대순환, 뭐 무역풍, 편서풍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념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리우스에서도 미리 이렇게 배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왜 지구과학이 같이 붙었냐면 수권과 해수에서 여기 있는 해수는 현재 같은 경우에 배우고 있는 중학교 아이들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만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전체 해류는 예전에 다뤘는데 요즘은 안 다뤘는데 다시 이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단원에서 배웠던 이 대기 대순환을 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것까지는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진 않고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대기 대순환,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 뭐 바람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북쪽 해류가 이렇게 흘러, 그다음에 여기 있는 땅 때문에 막고 튕겨서 위쪽으로 크로시오가 올라가, 그다음 편서풍 해류 때문에 다시 편서풍 바람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 그다음 여기 캘리포니아에 또 가로막혀서 아래쪽으로 캘리포니아 해류가 내려가. 이런 식으로 요 정도까지만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내용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진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대신 두 개가 조금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과정 설명은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1학년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다. 근데 1학년 때는 어머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한 학기만 시험을 봅니다. 이 보통 1학기에 보는 학교도 있죠. 뭐 단대나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게 안 나와서 단대나 뭐 서울 같은 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2학기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앞에 있었던 1, 2, 3단원이 1학기고 뒤에 있는 4, 5, 6이 2학기입니까? 요거는 또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정말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수업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 어려워했던 게 1학기에 배우고 땡이 아니라 그걸 2학기에도 시험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난이도가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확실히 좀 1학년께 올라갔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1학년 적응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는 살짝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고요. 자, 시리우스의 전체 로드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딱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E가 2개 있고 여기 G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리우스의 로드맵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변화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여기는 익스플로링 과정이 이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트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리우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니우스 과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 세 파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익스플로링 과정에서는 자, 여기는 초등 영재 파트에 초등 도미노라는 과정, 그 다음에 초등 알파 실험을 같이 하고, 그 다음 초등 베타 감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 도미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저도 꼭 들어보고 싶은 수업. 제가 영어로 할 수는 없고요. 자, 저는 간단한 단어 정도는 풀 수 있는데 저도 정말 꼭 들어보고 싶은 과정이긴 한데, 자, 그래서 탐내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초등 영재에 있고, 그 다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중등 과학 파트와 이제 계통별로 나가는 개념 파트, 그 다음에 중등 물화를 조금 다지는 심화 파트, 그 다음에 여기는 중등 내신에서 시험 대비 파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파트에 이제 디딤 물리와 화학, 그 다음에 길라잡이 물리와 화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과정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물론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물론 100을 가리켰을 때 100을 먹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뱉어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게 잘 싸가지고 입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줬더니 다 툭툭 뱉어내고, 그래서 또 저기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입만 아 하고 벌리고 앉아있고, 내가 열심히 자 요게 레시피야, 자 요리하는 법 잘 봐, 자 이거 플레이팅 이렇게 해, 저렇게 나가, 이거 맛은 어떨 거야 설명 다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아이들은 레시피 딱 적어주는 단계에서부터 그 레시피를 같이 적고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제가 입까지 벌려가면서 그 안에 넣어줘야 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언제까지 아이들한테 조금 더 흥미를 끌어서 내가 레시피를 적고 플레이팅하는 걸 궁금해하고 그런 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아이들이 흥미 유도를 하고 올려야죠. 계속해서 먹여주는 건 한계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그 한계는 중학교까지가 거의 한계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하고 이렇게 공부를 뭐 100을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100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8, 90만 돼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는 2, 3개월이 지나면 한 6, 7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기분이죠. 자, 과학만 이럴까요? 아니죠. 모든 과목이 이렇죠. 하지만 어머님들이 수학이나 영어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좀 이거 수학을 했는데 왜 못하지? 라고 하면 재수강을 하실 수 있고 다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과학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할 때 조금 더 성취도를 높여놓는 게 중요한 파트긴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든 그 어떤 과목이든 성취도가 들었는데 떨어졌다고 애들한테 짜증내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배웠어도 우리도 옛날에 했던 뭐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왜? 안 했으니까. 누구든지 손을 놓으면 무조건 까먹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학을 지금 2학년 걸 열심히 배워도 3학년 걸 배우면 2학년 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베스트는 뭐냐면 내가 2학년 걸 배웠을 때 성취도를 충분히 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걔가 나중에 2학년이 됐었어도 그 성취도를 굉장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지 넌 1학년 거 배웠으니까 1학년 거 딱 기억해 2학년 거 배웠으니까 2학년 거 딱 기억해 그럼 걔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다른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멈춰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취도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분한 성취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아이들은 지니어스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는 이제 올림 물리,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을 대비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어려운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을 대비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과학에 자신감 좀 붙으면 이제 내가 영재교 입시를 준비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과학고 입시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영재교 입시나 과학고 입시, 특히 영재교 입시 같은 경우 할 때는 미리 만약에 영재교 입시를 생각을 해본다면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내가 당장 들어갈 건 아니지만 원서를 한번 써보세요. 미리.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원서를 쓰는데 뭐야 이런 것도 필요해? 이런 자료도 필요해? 이런 디테일이 필요해? 하고 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중학교 3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1학년이나 2학기 때 그걸 하신다면 너무 늦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당장 들어갈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학교 거 원서 다운 받아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미리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까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애들이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써야 돼? 소논문 같은 것도 써야 돼? 그럼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식은 필요합니다. 통합과학 정도의 지식은 어느 정도, 물화생지가 그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거기서 원하는 정도의 에세이를 써내려갈 수는 있어요. 물론 더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더 있으면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니어스를 하겠고,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도 물론 가장 베스트는 빨리 하면 빨리 좋지만 내가 시리우스를 다니면서 나는 이제 뭐 중1이나 중2 때 시리우스를 다녔는데 갑자기 과학에 흥미가 엄청나게 생겼다. 근데 나는 조금 늦은 건 같은데 그래도 올림피아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중등과학 파트를 하고도 올림에 도전을 해서 중학교 3학년 첫 번째 1학기 때 은상까지 따본 애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올림을 너무 따고 싶다는 그 열망, 과학을 갑자기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엄마한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모두 다 뭐 집에서 올림피아드를 하면 이것도 또 올림피아드 공부를 해. 그래 너 그냥 학원 다녀라. 열심히 해라. 왜 못하니? 이게 아니고 올림피아드 정도로 하려면요 우리 가족 전체가 올림피아드 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학원 보내놓고 땡이 아니에요. 올림피아드 정도를 정말 시키려면 모든 우리 집안의 모든 게 그걸 아이도 하기로 하고 엄마 아빠도 마음을 먹었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리면 쉬운 파트는 아니라는 거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이 넘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 있는 엘리트 과정은 요점 올림 파트보다는 조금 더 좀 내신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바뀐 개정 교과에 따라서 이제 그 수능 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통합과학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수능 과목이지만 현재 올라갈 고등학교 1학년은 수능 과목은 아니고 내신 과목이에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 지구과학 1이라고 불렸던 우리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이제 내신 파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기는 통합 파트로 되어 있는 엘리트 과정까지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을 해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난 올림피아드를 도전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고, 나는 아직은 좀 올림까지는 하긴 좀 성취도가 좀 완전히 올라가진 못했어, 그럼 여기서 엘리트 과정으로 빠지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전체 로드맵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학원처럼 우리 시리우스가 이렇게 뭐 구색 맞추기 이런 건 아니고 거의 각 과정 하나하나마다 거의 완벽하게 대응이 되어 있으니 어느 파트로 가시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정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간단한 예시로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생마다 이렇게 조금 더 다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굉장히 빨리 깨우친 초4나 초6이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의대를 보내고 싶은 어머님들의 가장 끝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6까지 대치동에서 모든 파트를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중1이 되기 전에 이제 강원도나 천안으로 정말 전학을 가셔서 지역 인재를 노리시는 분도 많겠죠. 확률이 실제 높아지는 것도 실제로 사실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 조금 더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중등과학 파트, 개념 파트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취도가 굉장히 잘 높아지면 이제 올린 영재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물리화학 길라나 기린 물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올림이나 고등과학 쪽에 조금 더 좀 난이도 높은, 좀 깊이 있는,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줌 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 자제분들도 코로나 때 줌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줌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줌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잘 넘겨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물리화학 길라하고 디딤물리 이렇게 화학을 하게 되면 요 다음에는 이제 무슨 파트로 넘어가냐면 지니우스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올림을 정확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이 그림 그리는 모습 보거든. 네, 안 되겠어. 됐어요. 자,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 이렇게 정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TV 중계 보다가 했던 말인데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우스 과정으로 넘어가서 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림까지 준비를 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일반고나 지역 자사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는 하지만 요즘 지역 자사 쪽도 난이도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이번에 휘문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너무너무 올라가서 애들이 지금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오늘 입시에 대해서 뭐 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된 게 내신을 보고 가겠다. 엄마들, 아빠들이,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교 타이틀을 안 가지고 무조건 내신을 더 쉽게 딸 수 있는 파트로 가겠다. 조금 멀더라도 그 학교가 내신 따기 쉽다면 거기도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막상 자사를 가봤더니 너무너무 내신 따기가 힘들구나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도 간 애들이 중학교 때 날고기고 수학과학 맨날 100점 맞고 그래도 내가 여기 가면 최소한 2, 3등급 맞을 수 있겠지라고 딱 했는데 1학기 시험 딱 2번 보고는 학교는 관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은 내신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예요. 현재.
지금 수능학원 벌써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정시도 중요하고 내신도 어느 정도 중요한 파트긴 하지만 앞으로 2년 반 후에 있을 수능 하나만 딱 바로 보고 간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나마 일반고로 가면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석으로 가봤더니 이거는 너무 높구나.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잘해보셔야 돼요. 잘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휘문고 미달난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역 자사 쪽으로 가야 된다면 내가 중등과학 여기 개념 잘 잡고 그 다음 중등 물리화학을 통해서 이제 약간 좀 심화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내신을 좀 더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통합과학이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수능으로 들어간 통합과학이나 나머지 엘리트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필요한 이제 내신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초4, 6, 요 정도면 빨리 어느 정도 뭐 빨리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때부터 하면. 그런데 문제는 초4부터 중등과학을 완전히 빡 집중하고 완전히 딱 이해할 수 있는 초사들이 그렇게 아주 막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흥미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과학에 흥미를 붙을 수 있게끔, 물론 저도 초사를 몇 명 가르쳐 보긴 했지만 정말 성공하는 초사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걔가 성공하는 초사라면 걔는 정말 끝까지 갑니다. 걔는 정말 끝까지 가요. 뭐 거기 위에 있는 뭐 중1 형들, 중2 누나들 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가면서 싹 올라가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 빼고는 대부분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중등과학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 자, 내가 조금 더 늦게 시작했다. 초6이나 중2 때 시작했다. 라고 하면 중등과학이나 중등개념 중에서 하나를 일단 듣거나 아니면 개념보다는 좀 개월수가 많으니까 중등과학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빼고, 아니면 내가 예전에 중등과학이라도 한번 조금 그래도 전체 물화생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면 물리화학만 일단 심화를 해서 바로 얘는, 자, 아까 같이 영재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이쪽 파트를 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니우스까지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역 자사를 생각한다면 얘는 여기서 바로 통합과학 엘리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능 대비,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여기 조금 더 맞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했는데 과학이 좋아졌어. 난 화학이 할만하네? 올림피아드 한번 해볼까?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정형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천을 한다. 뭐 거의 웬만한 학원들에서는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리우스의 중등과학은, 자, 요게 교재 내용입니다. 교재 내용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 얘들아, 공을 비스듬하게 던지면 바닥에 공이 이렇게 놓여있고, 자, 공을 포물선으로 쏴. 자, 그럼 공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항상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답을 제대로 냅니다. 당연히 선생님,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항상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작용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배운 애들은 선생님, 여기 땅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졌는데 중력이 살짝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답변입니다. 조금 더 배웠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이런 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서술형에 쓰면 그 답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더 과학적이고 옳은 답이지만. 그래서 이게 항상 각 학년별에서 원하는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금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수학을 더 배우고 수원수투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중1, 2, 3 수학을 풀 수 있지만 그걸 서술형 답에 쓰면 틀립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과학을 공부해놨지만 내가 지금 이 현 단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파트. 그래서 여기서는 중력이 일정한 크기로 작동을 해.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속력,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속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통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점점점 빨라졌다, 느려졌다, 다시 빨라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리우스에서 미리 다 이렇게 배우게 되겠고,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것들도 학습을 잘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운동을 할 때도, 자, 지구 주위에 무슨 인공위성처럼 공이 있어. 자, 그러면 이게 뱅글뱅글 돌려면 역시 구심력 역할을 하는 중력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그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돼. 하지만 이 운동하는 방향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게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금방 배웠던 내용을 예제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요 정도까지 하면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개념은 잡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짜리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 개념을 늘리려면
요 다음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같은 숙제를 확실하게 해와야겠죠. 자, 요러면 이제 한 2주 갑니다. 2주 갑니다. 요때 단원평가 보면 단원평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장기로 시리우스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 단원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단원평가를 통해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 3개월짜리 개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머리 똘똘한 애들은 좀 더 가긴 하겠죠. 그래서 요걸 좀 더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잊어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초반의 개념을 잘 잡아두면 나중에 뭐 그 해당 학년이 되었을 때 그 해당 파트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조금 더 빨리 기억하고 거기 성취도에 붙는 그 능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중등과학 전체 파트에서 이 개념은 요 뒤에서 조금 이따 원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무래도 1학년 거 배우고 2학년 거 배우고 3학년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우다 보니까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이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 경험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계통별로 배우면 중1, 2, 3기 한꺼번에 다 몰려 있으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 만약에 좀 수학 성취도가 조금 떨어지는 애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못 따라가는 그런 파트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학년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요 단계별 학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내용 자체에 심화학습하고 고난이도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항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니네들이 뒤에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공부를 한다면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이렇게 고등과정 연기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 화, 생지를 보통 다 다루다 보니까 물리, 화학만 중요하냐? 그거는 뭐 이제는 아닙니다. 통합 같은 거 보셔도 거기 안에는 물, 화, 생지가 들어있고 통합과학 같은 거 나중에 공부해 보셔도 알겠지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물리하고 화학을 더 어려워하기보다는 생물을 더 어려워합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던 뭐 DNA 나오고 유전자를 중학교 때 한 번도 중학교 과학을 공부했어도 제대로 딥하게 보지 못했다가 가지고 고등학교에 딱 나오니까 아이들이 제일 점수가 안 나오는 파트가 바로 그 파트죠. 그래서 여기는 문화생지를 좀 더 잘 다루고 고등과학으로 이렇게 연계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시리우스의 전체 중등과학의 마무리라는 거. 그래서 이건 전체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를 마무리하셔서 이렇게 중등과학이 될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체 공통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좀 더 제 터치를 조금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의 조금 더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지금 보시다시피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1학년 때 나왔던 2학년에 있다가 1학년에 내려왔던 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여기서 점점 뜨거워지고 그럼 뜨거워지면 여기 있는 입자는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기보다 저쪽이 훨씬 더 활발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자가 때리면서 점점 이렇게 열이 전달되게 될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걸 책으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칠판으로 그려서 설명하기도 조금 힘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딱 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게 머릿속에서 딱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학년에서 내려온 개념이다 보니까 1학년 애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온에서 저온 이게 바로 가장 유명한 우리 막 급식 시간에 막 애들이랑 떠들고 놀고 있다가 뜨거운 국에다 수저를 딱 집어넣고 애들이랑 농담 떠먹게 갖고 여기 있는 거 딱 집으면 갑자기 뜨거워지는 바로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서 열이 전달될 때 숟가락이나 수저가 뭐 우리 젓가락 같은 게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입자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PPT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려온 파트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 자 태양계 파트입니다. 우주 파트.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뒤쪽에 2학년에 있다가 1학년으로 내려온 파트인데 자 얘들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여러 가지가 있어. 수금지와 목토천에 요 정도는 애들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금지화가 이렇게 자전을 해. 자 지금 요 자전하는 속도는 제가 여기 있는 지구 속도에 맞춰서 싹 다 비율로 맞춘 겁니다. 요게 24 지나갈 때 나머지 이거 금성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돌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자 이거 얘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아. 자 얘는 하루가 58일이야. 자 금성은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 그래서 거꾸로 돌아 243일이야. 근데 이런 건 안 가리키겠다는 거죠. 며칠 몇 분이냐, 몇 도냐. 대신 반대로 돌아 정도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전해.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23.4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대신 우리도 24시간은 아니야.
약간 자전은 요 정도 돼 있어 라고 해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의 흥미를 쫙 끌어당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실제 태양 크기가 이만하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구 크기는 요만하고요. 나머지 비례해서 그 크기를 맞췄습니다. 요 정도가 실제 우리 태양계 전체 크기고, 자,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여기까지의 거리는 30배 정도 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걸 이제 1학년들이 배우는 겁니다. 또 여기까지 배우면 그래도 애들 행복해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쉬운 파트예요. 외우면 맞출 수 있거든요. 외우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앞에 이제 막 자전공전 나오면 거기가 어려워지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행성별로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보이시죠? 작은 분들, 큰 분들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얘네들의 특징이 어떻고 뭐 지구형 행성이고 얘네들은 목성형 행성이고 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촥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할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왜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바로 딱 알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같은 크기로 딱딱딱딱딱 대부분 내놓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뭐가 커요? 이게 뭐가 작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면 아,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눈에 딱 띄일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각 행성별 특징을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성. 자, 표면이 이렇게 생겼어. 딱 보면 달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그래서 달하고 설명이 거의 비슷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표면에 운석구동이 하도 많이 이렇게 소행성들을 맞아가지고 운석구동이가 많고, 그 다음에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달과 설명이 거의 동일해. 단 다른 위성이고 얘는 행성이라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는 요거는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요게 일단은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요건 좀 생각을 잘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PPT를 열심히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나면 저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애들이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못하면 모든 과목 공부를 못합니다. 모든 과목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의 글씨를 한번 보시고 필기 상태를 보시고, 그럼 이게 뭐 과학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짜 뭐 학원을 다녀서라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따로 자료를 나가는 걸 원래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애들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미숙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근데 또 주면 누군가는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있고 누구는 옆에서 또 종이조끼하고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있고, 제일 충격적인 건 쓰레기통을 보면 거기에 탁 놓여있어요. 딱 봤을 때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없는 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아무리 나눠줘도 챙기는 놈이 있고 챙기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수행평가로 이거 합니다. 선생님마다 프린트를 나눠주시겠죠? 근데 뭘로 나눠주실까요? 시험지 볼 때처럼 갱지로 나눠주십니다. 자, 그럼 애들이 이걸 착착착착착 보관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야, 수행평가 주간이야, 싹 다 갖고 와. 그럼 애들이 그걸 1, 2, 3, 4, 5페이지 다 합쳐가지고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 장이라도 빠지면 점수가 깎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한 장이 없는데요? 알아서 해. 다시 안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친구 걸 해가지고 A4지를 해가지고 복사를 했는데 색깔이 튀잖아요. 감점당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챙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중1 정도 되면 여자아이들은 웬만큼 챙기고요. 남자아이들은 거의 챙기지 않습니다. 여기 남학생분들이 있어서 제가 절대 남성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고요. 물론 남학생들 중에서 챙기는 아이들은 잘 챙기는데 대부분의 경우 남학생 아이들 거는 정말로 깨끗하다. 순백 그 자체. 선생님이 처음에 나눠줬을 때와 거의 비슷한 자체로 돼 있다. 근데 거기 필기한것까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뭐 이것도 나눠주고 이런 것도 PPT를 보고 이것도 나눠주고 소화는 어떻게 될 거, 이거 다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은 이걸 다 그냥 코팅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잊어먹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주기율표 같은 경우는 코팅해서 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팅해서 주고 뭐 산연기 중화반응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 뭐 감수분열, 이거 내용 엄청 어려운데 이런 것들조차도 다 나눠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중등과학 얘기까지는 거의 끝났는데, 중학교 1학년
과학 파트가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중등 과학에서는 이 정도 변화가 있었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받아서 계속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 들으셨죠. 예. 그동안 하정쌤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제 호흡을 맞춰왔었는데, 오늘처럼 그 강사로서 또 엄마로서 이제 그 공감을 많이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막 어머니들 표정 보니까 막 찌그러지셨다, 막 펴주셨다, 웃으셨다, 막 이러는데, 어쨌든 되게 많이 그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정연 선생님이 드디어 이번 3월에 저희 중등과학을 개강을 하십니다. 그 시간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어머님들이 믿고 맡기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이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정용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대청중 도곡중 선생님 대청중학교 내신 대비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청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저 대청중학교도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내신은 평일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과학은 토요일 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중등과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 학원의 중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중등 개념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학과 중등 개념과학에 어떤 차이가 있지라고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아까 하정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등과학은 저희가 8개월, 30회에 걸쳐서 끝납니다. 사실 지금의 시리우스가 있게 된 시리우스라는 학원이라는 브랜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중등과학이 30회에 이 수업을 다 끝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안 될 거라 했지만 저희 학원은 해냈고요. 그리고 그 깊이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교과에 지나지 않고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 개정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사실 저희 시리우스의 중등 과정을 끝내면 그냥 다 한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했고, 그래서 무난히 지니어스 과정으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등 개념과학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48회예요. 왜 이렇게 길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죠. 일단은 시간이 30분이 짧습니다. 사실은 3시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시간을 하지 못한 이유가, 중등과학은 이론 공부를 하는데 중점을 하고 있다면 저희 중등 개념은 한 달에 한 번 실험, 토론, 그 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아이들과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고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0분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년을 가지만 좀 더 아이들이 아까도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교과 개정이 바뀌면서 1단원에 보고서 쓰는 방법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저희 아이들 그거 다 하고 들어갑니다. 개요서는 개요서대로,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게 쓰는 게 똑같지 않거든요. 어머니?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아이들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또 선생님들한테 비춰졌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등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등 개념과학은 영역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3개월 다루고,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순으로 3개월씩 진행이 되고요. 물리를 뒤로 뺀 이유는 저희 학원이 워낙 올림 쪽에 또 특화된 학원이다 보니 물리가 앞부분을 배우고 뒤에 배우게 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를 배우고 바로 올림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물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저희가 물리를 전략적으로 뒤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보통 저희가 학원에서 전화를 하셔서 저희 아이가 몇 학년인데 어디를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조금 저학년들을
바로 중등 개념과학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사실 크게 숫자를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게 학년에서 지금 웬만한 어머니들을 대체해서 사실 저희가 수학이 워낙 진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 중3 끝났는데 다음 단계 진학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지금 내 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을 진행을 이제 수학 때문에 다음 학년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느린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생물하고 지구과학 하면 벌써 6개월이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면 교재 내용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만 있다고 친다면 중등 개념과학은 실험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각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내신 문제 나올 때 주가 되는 게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읽기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이 좀 약하다, 학년이 조금 어리다, 그러면 영역별로 진행을 하시면서 시간도 조금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중등 개념 과학이 저기 만들어졌었고요. 지금 이게 벌써 3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등 개념 과학의 학생 수가 점점 늘고 있어요. 많은 이제 소문이 또 났고 어머니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등 과학은 물리, 화학을 한 단원씩 배운 다음에 그 두 단원을 묶어서 20문제, 각각 10문항씩 해서 객관식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바로 중등 개념과학은 한 단원씩만 시험을 봐요. 아이들의 부담이 훨씬 적겠죠? 한 단원씩 보기 때문에 부담은 적으나 바로 객관식 10문제에 서술형이 3-4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술형은요, 저희 학원이 또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초등 쪽에서 잘하고 있는 게 영재원 수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재원 준비를 하는데 저희 학원 수업만 이미 초등 과정부터 창의 사고력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 중등 개념 과학에도 보시면 이 서술형 문항에 창의 사고력 문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단답형이 아니에요, 이 서술형은.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객관식 100점에 서술형 100점을 따로 정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객관식은 100점을 받았는데 서술형에서 30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도 중학교에서 제가 5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알아요. 그래서 서술형을 보게 되면 서술형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이들이 서술형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서술형은 맞은 게 아니에요. 감점을 받은 거지. 이미 줄 거예요. 점수를 줄 건데 네가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꼭 들어가야 할 개념과 용어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서술을 길게 해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다는 거죠.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진선여중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제자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제자가 중앙대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진선에서 전교 1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97점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틀렸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된대요. 서술형 문제를 딱 봤더니 그때 10파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10파트에서 온도와 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서술형 평가에 온도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라고 이미 답안을 작성한 상태고 이 친구는 그거를 열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온도를 빼고. 그랬더니 그 온도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점수를 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답안지는 작성이 돼 있거든요. 어느 단어가 없으면 한 개당 몇 점씩 감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은요, 미리 겪어보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구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거를 저희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학년이 조금 빨리 시작을 했고 꼼꼼하게 중학교의 수학평가 같은 것까지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중등 개념과학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중등 개념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요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지금 보면 양식도 거의 비슷하죠. 예, 순서만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묶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탐구 문항이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탐구를 해야 되는지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돼 있을 때 아마 중학교 1학년 과정은 1단원에서 아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연습 문제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아이고, 제가 여기를 PPT 잘못해. 저희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등 개념은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우리 그 김민정 선생님과 이은재 선생님, 저희 이제 중등 개념에서 가장 이제 좀 오래 하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학원 옥상입니다. 예, 저희 민정 선생님의 그 천체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달과 태양을 측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끌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저희 첨삭 다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첨삭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요거 때문에 어쨌든 단원 평가가 가려졌네요.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유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게 서술형 2번인데요, 어머니. 아까 세뇌 문항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뭐 몇 문항이나 뭐 몇 점이나 하나당 뭐 20, 30점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소문항들이 들어가요. 굉장히 디테일하시죠? 저희 선생님들. 그래서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이렇게 몇 점까지 다 적으시고 아이들한테 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에 뭐가 빠졌구나. 그러니까 원소도 그냥 원소가 아니라 동의원소라는 말까지. 동의원소 중학교 때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개념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있다라는 게 저희 그 개념과학의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 개념과학은 수능형 문항 및 창의 서술형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 또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과학적 논리 사고가 키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과학 동기 유발 및 영재원 대비까지도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논리적, 창의적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창의 문제 해결력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갑자기 과목이다, 강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중등과학은요 6학년에서 중1한테 주로 이제 권장을 하는 강좌고요. 주 1회 4시간씩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죠? 30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연계 과정은 물리, 화학 같은 디딤 과정과 그 다음에 똑같은 물리, 화학인데 길라잡이 과정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디딤 물리와 디딤 화학은 4개월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좀 빨리 올림을 가고는 싶으나 좀 꼼꼼하게 천천히 나가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디딤 물리와 디딤 화학을 가시면 되고요. 이 길라잡이들은 8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을 심화 과정도 해보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신다면 아이들의 중학교 실력도 한번 다지고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을 들어갔을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월 차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개월이다 보니까 여기는 내용이 좀 천천히 나가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달 8회에 끝나기 때문에 물리 8회, 화학 8회고요. 디딤은 14회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디딤을 먼저 들어야 돼요. 아니 그거는 그때 이제 담당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실 건데요. 만약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학년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리 길라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학년이 조금 어리고 여유가 조금 있다면 디딤 물리 쪽을 진행을 하는 게 그러면 바로 여기서 올림 물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디딤 물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터치가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개월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어머니 엘리트 쪽하고 해서 한 번 더 같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등 개념과학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이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3시간 30분이고
단원평가 있고 그 다음에 월 1회 수행평가 또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재원 대비 같은 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론만 하기보다는 실험하는 거를 좀 흥미있어 하는 친구들은 중등 개념과학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중등 물화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 중등 물화 과정은 개념학습 문제 단원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쓰고 있는 교재는 하이탑입니다. 그래서 하이탑에서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이탑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탑 문제 보면 창의사고력 문제도 있고 내용의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중등 물화는 24회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꼼꼼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하고 싶으면 이쪽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서술형까지. 그 다음에 이제 탄원평. 아까 요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문제를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중등 물화는 집중도 높은 학습과 그 다음에 교과서술 및 수능 문항 분석, 그 다음에 심화학습과 고난이도 테스트를 보완하고 그 다음에 고등과정의 연계성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학이다 보니까 다음 아이들 케어 때문에 어머니들이 바쁘시죠? 조금 빨리 나갈게요. 자, 그래서 중등 물화 역시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중2까지 권장 드리고요. 주 3시간 또는 4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계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학원에 내신이 어마어마하게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예, 내신 대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은 휘문중, 거의 뭐 휘문중 한 학년에 반 이상이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학생 수에. 그리고 이제 단대도 마찬가지고 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이제 휘문, 단대, 대명이었다면 이제 국제중 아이들과 그 다음에 진선여중, 요게 지금 터치가 되는 거예요. 진선여중, 그 다음에 대청, 개포, 역삼, 도곡, 구룡중학교까지 지금 10개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숙명여중 깔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셨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포화 상태라 지금 반을 깔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저희 학원에 내신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합류를 하실 거고 또 5월 달에 합류하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한번 좀 원하시는 학교 위주로 먼저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내신의 자랑은요. 빨리 가볼게요. 바로 3단계 전략입니다. 이거는 저희 지난번에 내신 대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선생님이나 저희는 다 똑같은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과 암기, 그 다음에 교과서 완전 분석, 그 다음에 총정리로서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약점을 확인을 하는데 매주 확인 테스트 및 발송을 하고 있고요. 단원별 문제 600제 이상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00제를 넘으면 넘을지 적진 않거든요. 그리고 개별 클리닉 및 온라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앞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지금 뭔지 아세요? 이거는 완전 그 개념을 갖다 분석하고 있고요. 보통 이거 말고도 가로치기, 그래서 빈칸 채우기로 완전히 아이들을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빈칸 채우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언니. 가끔씩 그러죠, 애들이. 헷갈렸어. 조금만 했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근데 애가 되게 공부 잘하는데 100점이 안 나와요, 선생님? 하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꽤 계세요. 이유는 딱 하나죠. 2% 부족합니다. 왜 2% 부족할까요? 5초 문제 보면 다 풀어요,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조금만 바뀌거나 말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개념으로 하려면 가로치기를 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책을 읽듯이 나도 모르게 그 가로를 채워갔을 때 그게 제대로 된 개념 이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미래인 교과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시험지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본은 바로 지금 아까 좀 전에 하셨던 하정용 선생님 자체 교재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성규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셨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대명중학교 겁니다. 대명중학교 건데 선택형 문제가 얼마나 나왔나,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들이 얼마나 나왔나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내줬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했던 부분, 지금 이거 풀어줬었는데 이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저희가 몇 문제 정도는 적중을 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들, 이런 것들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권유진 선생님이 주셨던 건데, 실제로 여기는 도곡중학교 1학년 때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점수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저희 권나연 선생님 분석인데요. 2024년도에 3학년, 단대 3학년 1학기 때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며, 지금 보시면 기존 선생님과 다르게 이번에 오신 젊은 선생님은 교과서 밖에 변형 문제를 많이 출제하셨다. 이런 경향까지도 저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러니까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험지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받은 내용들이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중1 내신 특징이 이번 2025년도 중1 내신 대비의 특징 해서 2022년도 개정이 되어서 기존 6단원에서 7단원으로 바뀌었고, 중2에서 배우는 열은 중1-4단원으로, 태양계는 중1-7단원으로 내려와 중1 2학기 과정이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항상 모여서 저희는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된 내신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안 나올 수 없고요. 여기서 깨알 자랑을 드리자면, 저는 작년에 진선여중 1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평균이 98.9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한 명이 아니고요. 11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애들이 거의 다 100이고 3명이 한 개씩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은 문제 쉬웠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삼 중 작년에 94.8점 나왔습니다. 평균. 저희 선생님들은요 거의 다 90점을 넘겨요. 평균이. 그 정도면 뭐 저희 믿고 맡기셔도 어느 학원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 학원들이 저희 학원 와서 배워야 될걸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있게 이 내신 대비반을 말씀드리니까, 이걸 또 알려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원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신까지도 완벽 준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근데 지금 1학년은요, 단대 중학교는 1학기 때 시험 봐요. 어머니. 그리고 단대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몇몇 학교들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2학기 때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대 때문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여기 지금 먼저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모든 1,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학년별, 학교별 내신 대비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데 나는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단원별 반이 깔립니다. 단원별 반. 그래서 그 반에 오셔도 거기서 쓰는 교재 역시도 같은 교재예요, 어머니. 다른 교재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요. 이 친구가 너 학교 교과서가 어디야? 저희 비상인데요. 비상에 맞춰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하정용 선생님의 교재래요. 내신 대비 교재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 김민정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매달, 그러니까 매월, 이건 3월, 이건 4월, 이건 5월, 이때 있는 비교과 대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 과학페어와 과학전람회는 학교에서 대회를 하죠. 그래서 지금 올해 1학년 입학하신 어머니들은 3월 셋째 주나 아니면 3월 둘째, 빠른 학교는 3월 둘째 주, 느린 학교는 4월 첫째 주에 청소년 과학페어를 한다라는 공문이 배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으로 오든지 학교 경지에 있든지 근데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이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처음에 하겠다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근데 이 대회들이 중요한 거는 이 대회들을 잘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 1학년 첫 단원이 이 내용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제자 중에서 요번에 저하고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와서 베타 감만 배우고 중등과정 배우고 지금 올림 과정까지 했던 친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어머님이 과학 페어와 그 다음에 과학 전람회를 꾸준히 참석시키셨어요. 학교 대표가 되든 안 되든은 중요치 않고요. 그거를 꾸준히 준비를 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바로 장영실 전형이라고 영재고에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합격했습니다. 그것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영재고를 갈 때 과학고나 영재고를 갈 때 스펙이 없어서 이거를 미리 준비하시려고 중학교 2학년 때 오시는 어머니들도 계세요. 뒤늦게나마. 또한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영재 교육원을 들어갈 때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증빙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증빙 자료는요. 상을 타든 안 타든은 중요치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재고를 들어갔을 때 면접을 이 아이가 어떤 실험을 했네? 그러면 그 실험을 너는 어떻게 준비를 했니? 그 과정에서 너는 무엇을 배웠니가 면접의 주된 내용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지금 과학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이제 그 과학고 입시 원서 쓸 때 그 스펙을 만들어서 그거를 자소서에 녹여주시느냐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입시 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이거는 1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2년, 3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학교 수업도 특히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토론식 수업이 많아요. 지금도 이미 중학교에서요, 어머니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발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학교 내신에 그 아이들이 발표 수업한 내용에서 문제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대원 국제중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 아 그때 애들이 PPT에서 뭘 발표를 했는데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딴짓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발표 대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영재고나 과거를 들어갈 때 3차 면접 같은 거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이번에는 청소년 과학 페어만 당장 왜냐면 4월 셋째 주 정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러면 그 개요서를 5월 첫째 주가 근데 이번에 좀 연휴라서 둘째 주 목금토 중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은 과학 전람회는 올해 요강이 나왔는데 이 청소년 페어는 아직 안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개요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3장이면 돼요. 3장인데 3페이지인 거예요. 3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과학 전람회는 20장을 쓰거든요. 20쪽을 쓰는 반면 여기는 3쪽을 쓰는데 이 3쪽을 쏘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김민정 선생님이 제공을 해주신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어머니 이게 이제 중학교 논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학교 논제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논제인데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제가 나와요. 요거는 작년 문제입니다. 인류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딱 보셔도 되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 중학교 대회거든요. 중학교. 근데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안 배웠던 친구들 이 문제 딱 받고 나는 그럼 3번만 써야지 안 됩니다. 논제가 1, 2, 3이 있다고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논제 1, 2, 3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은 친구는 엉뚱하게 써서 떨어지는 거죠.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만 쓰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가지고 미리 다양한 각도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논제가 하나일 때, 논제가 두 개일 때, 또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었나? 클라우드 펀딩이 나왔어요. 홍보 전략을 짜라. 이게 저희 과학 논제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지금 요 청소년 계획서가 요건데요. 요거를 세 쪽을 쓰는 거예요. 세 쪽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전조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러면 미세먼지가 왜 발생했는지만 딥다 써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가 세 페이지 가서 한 요만큼 해결 방안,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정말 과학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습을 시켜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논제 파악을 엉뚱하게 하거든요. 오늘 사실은 저희 아이들도 이번에 그 미세먼지 주면서 논제를 살짝 바꿔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봄철이 되면은 미세먼지가 뭐 이렇게 발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애들이 그 봄철은 하나도 안 보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는지 딥다 쓰는 거예요. 그냥 찾아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봄철, 다른 내용이었구나. 그래,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 봄철에 미세먼지가 더 발달할까? 그럼 그 봄철에 왜 생기는지를 갖다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뭐 이런 얘기. 이거 자동차가 봄철이라고 많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년 넷째 주, 그러니까 4월 셋째 주에 이제 서울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3매 요점화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학원의 학생이 서울시 대회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은요 1등 다음에 2등이에요. 그래서 1등 금상은 전국대회 나가고요. 한 팀만 나갑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은상을 받는 팀은 3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4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저하고 수요일날 같이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확실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온 친구들이 헉! 하고 입을 딱 벌리는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반 친구들은 저하고도 수업을 하지만 경험 있는 친구들과 같이 저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은 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는 학생 수가 많은 게 좋고요.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게 같은 학교인데 쟤하고 나하고 경쟁 상대인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요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의 폭을 서로 간에 듣고 그렇다고 제가 했던 그 개요소가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다행히 작년을 뺀 그 재작년과 재재작년에 저희가 민정쌤하고 같이 준비했던 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죠. 많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하나. 과학 개요소를 준비하면 좋은 점은요. 어머니 이거 2024년도 수능 언어예요. 언어입니다. 보다시피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장문의 지문이 나옵니다. 시험지에 딱 2문제가 나오는 거죠. 장문이 나오고요. 여기 가만 들어보시면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 내용을 읽고요.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럼 거기서 찾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이게 개요서에서 문제 상황이라는 걸 주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논제를 찾잖아요. 마찬가지 논제의 문제성을 좀 찾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훨씬 그 수능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거는 2024년도 수능 문제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상황을 읽고 제목 어떤 제목인지가 나오잖아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게 맞는 거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개요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과학전람회도 역시 반드시 시켜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진흥은 중학생 또는 대회가 있는 초등학생 굉장히 드문데요. 학교에서 대회가 있는 초등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두 명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부분은 중학교만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는 중학생만 있습니다. 서울시는.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사립학교에서 대회가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회가 있는 초등학생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주 1회 3시간 6회 보고서를 싹 쓰는데 아이들이 처음 오는 아이들은 6회 동안 이 개요서 작성권 배우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6회 중에 한 4회는 주로 개요서 쓰는 걸 배우고 2회 정도는 발표를 하고요. 저희는 발표한 거 다 사진 영상 찍어서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뭐가 문제다라는 것까지 진단해서 보내드리고요. 근데 이 반은 너무 잘하고 있네. 이미 한 번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네. 토론 실전처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계 과정은 뭐 사실 뭐 큰 그거는 없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과거나 영재원 증빙 자료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리우스 중등 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그 강좌는 다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까 하셨던 선생님 김민영 쌤, 윤주 쌤, 그다음에 여기 뉴페이스, 또 여기도 이지 선생님 내일 초등 설명회 진행하실 거거든요. 아주 까랑까랑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난쌤, 권윤주쌤, 이현주쌤, 노윤주쌤, 그래서 이현주쌤과 노윤주쌤도 이제 중등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이미 고등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특별히 좀 부탁드려서 중등, 이제 인원이 점점 많아지니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중등까지 합류해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지금 올림과정 하고 계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재숙 선생님, 김영찬 선생님, 조은실 선생님, 원혜주 선생님 계신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시간표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아기를 낳고 휴직 있어서 5월쯤, 지금 이 선생님들은 5월에 정재숙 선생님은 미국 가셨다가 다시 합류하실 거고, 그래서 원혜주 선생님도 지금 초등하고 계시면 중등 같이 올라오실 거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중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뒤에 선생님들의 개별 양력과 특징에 대해서 다 넣어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반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표는 사실 내신도 너무 많고 해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예 시간표 따로 드렸죠, 어머님들. 그거 참고하셔서 해주시되 저한테 항상 곤란한 질문을 하세요. 어느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 못 가르치시는 선생님 없습니다. 다 잘 가르치시고요. 다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가 빠지지 않고 항상 올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해달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빠지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하고는 뭐 아무리 뭐 누가 뭐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다 그래도 내 아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거 보시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끝까지 지금 거의 뭐 1시간 40분을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봐주시는 어머니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개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 지금 와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좀 인사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나와주세요. 아까 그 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바쁘게 왔다 갔다 하셨던 선생님들 계시죠? 네.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왜 못 오셨냐면 특강하고 계세요. 방학 특강 때문에. 그래서 본인 소개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초중등 비교과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은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등, 중등 담당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두과학이랑 원리물이랑 PPL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한주 강사입니다.
아까 발표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중등과학하고 엘리트를 맡고 있는 하정용이라고 합니다. 통합과학도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